우리나라에서 11번째로 큰 성씨가 나라 이름 한을 쓰는 한씨인데요. 약 77만여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죠. 오늘은 이 한씨 중에서 97% 이상을 차지하는 청주 한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라 이름 한을 성으로 하는 한씨는 한국의 고유한 성씨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성씨 중 하나다. 문헌상으로 평산, 한양, 안변을 비롯하여 10여 본이 전해지나 기하 성씨인 곡산 한씨를 제외하면 모두 청주 한씨에서 분적한 것으로 여겨 지금은 곡산 한씨를 제외한 모든 한씨가 청주 한씨 단일본으로 합본되어 있다. 청주 한씨는 충북 청주의 대표적인 성씨인데요.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씨죠. 또한 우리 국호인 대한민국의 한을 성으로 써서 그런지 더 친숙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청주 한씨는 어떤 성씨일까요?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75만여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 한씨의 97%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이 청주 한씨다. 계파를 살펴보면 충성공파와 문정공파, 양절공파와 몽계공파를 비롯해서 크게 38개 파로 나누어지며 또 그 아래에 여러 파로 벌어져 있다. 청주 한씨의 대표적인 집성촌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이다. 대인이 사는 마을이라고 해서 일명 대머리 마을로도 불리는 이곳은 청주 한씨의 시조가 터를 잡은 뒤 오랫동안 지켜온 터전이다. 강원도 원주시 보론면 노림리는 동국 지리지리 지은 한백겸이 입향하면서 형성된 집성촌으로 인조의 왕비인 인열왕후가 태어난 곳이며 독립운동가 한기압, 한보물을 배출한 마을이기도 하다. 이외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대곡리와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계아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독성리 등을 비롯하여 전국의 크고 작은 집성촌이 산재해 있다. 이것은 대전 뿌리공원에 있는 청주 한씨 성씨 조형물입니다. 여기에는 청주 한씨의 시족사와 인물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주 한씨는 고조선 기자로부터 개출된 마한왕조 원왕의 둘째 아들 우량 31세손 지원의 사남 중 삼남이 시조로 한란이 시니 충청북도 영동군 황감면 난곡리에서 탄생하시어 청주시 방서동에 정착, 송씨를 배필로 맞아 광활한 문홍평을 개척하고 문홍정을 세워 백성들에게 농사를 권장하는 등 공익을 위해 헌신하셨으며 고려 태조의 평양성 축조 사업에 일익을 담당하시고 후삼국을 통일하기 위해 수만 석의 군량미를 제공하시며 직접 종군하여 큰 공을 세우시어 삼한계국, 벽상공신에 녹훈되시고 삼중대광 문화태위라는 최고의 관직에 오르셨으며 한시대의 사표로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시고 서세하시어 지금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에 안장되시니 나라에서 위양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성씨 조형물에 의하면 청주 한씨의 시조는 고려의 개국공신 한란인데요.
또한 그는 고조선 시대의 기자와 마한 왕조의 후예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청주한 씨의 시작은 어떻게 될까요? 한 씨의 연호는 멀리 단군 조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청주한 씨 세보에 의하면 청주한 씨의 시조는 번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왕의 먼 후손이라고 한다. 준왕은 연나라 이주민 출신인 위만에게 속아 나라를 빼앗기고 바다를 건너 한반도 남쪽 마한 땅으로 오게 된다. 마한의 왕도인 월지국으로 들어가 이를 깨뜨리고 정복하여 새 마한 왕이 된다. 준왕이 새로 건국한 마한은 8대 원왕 무렵에 이르러 백제 온조왕에게 멸망하게 된다. 원왕에게는 우평, 우량, 우성이라는 삼형제가 있는데 각각 고구려, 신라, 백제로 귀의한다. 이에 우평은 태원 선우씨, 우량은 상당 한씨, 우성은 행주 기씨가 되는데 이로써 청주 한씨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우량 이후 선계를 고증할 수 없어 번조선의 마지막 왕인 기준의 40세 손이자 또한 우량의 32세 손인 고려 개국공신 한란을 시조로 삼고 있다. 마한 8대 원왕의 둘째 아들 우량이 상당 한씨가 되면서 이로써 청주 한씨가 시작되었는데요. 하지만 준왕이 마한의 왕이 됐을 때 자신을 한왕이라고 했고 위만에게 억류당한 그의 가족을 한씨라고 한 것을 보면 준왕 이전에도 한씨성을 썼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주 한씨의 시조 한란은 어떤 인물일까요? 한란은 번조선의 마지막 왕인 기준의 40세 손이자 우량의 32세 손이다. 그는 지금의 충청북도 영동군 황감면 난곡리에서 태어났으나 중년에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으로 이주한다. 이곳에서 네모나 누물인 방정을 파 식수로 사용하고 인근에 넓은 농토를 개척하여 큰 부호가 된다. 청주의 유력한 호족으로 성장한 한란은 서기 928년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 견훤을 정벌하기 위해 청주를 지날 때 창고를 열어 굴량미를 대주고 직접 종군하여 큰 정공을 세운다. 후에 그 공으로 개국 벽상공신이 되고 삼중 대광 태위에 오른다. 시호는 위양이고 묘는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에 있다. 당시 한란은 청주 남쪽 넓은 들판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낮은 구름에 문홍정이란 정자를 짓고 농업을 권장했는데 현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위치한 대머리 공원이 그곳이다. 청주 한시의 문화유산이자 충청북도의 기념물인 문홍정은 1949년 후손들이 시멘트로 중건했다가 1988년 목조 건물로 재건축한 것이 현재 문홍정의 모습이다. 방정은 한란이 판 네모난 우물인데요. 문홍정에서 약 200m쯤 떨어져 있죠.
물이 풍족해 큰 가뭄에도 마르지 않던 이 우물에는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한란이 제수를 마련하여 비를 내려달라고 기우제를 지낸다. 사흘 동안 일심으로 기도를 드리다 쓰러져 그만 의식을 잃고 마는데 이때 북쪽에서 한 장수가 나타나 창끝으로 땅을 찌르니 맑은 물이 콸콸 흘러나온다. 한란이 너무 기뻐 물이 나온다고 소리치며 깨어났는데 이상히 여겨 장수가 창끝으로 찌르던 곳을 파보니 땅속에서 많은 양의 물이 쏟아져 나온다. 이에 한란은 문중 사람들과 함께 이곳에 네모진 큰 우물을 파고 물을 가두니 큰 가뭄에도 물이 마르거나 줄지 않는다. 그때부터 이곳을 네모난 샘이 있는 곳이라 하여 방정마을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후 용계평야를 개척하여 큰 부호가 되는데 태조 11년 왕건이 후백제 견훤을 정벌하기 위해 이곳을 지나가게 된다. 이때 한란이 왕건을 보니 꿈에 보았던 장수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에 한란은 곡식을 풀어 군량을 제공하고 전쟁에 종군하여 큰 공을 세우게 된다. 고려 건국에 공을 세운 청주한 씨는 조선 초에 이르러 더욱 번창하게 되는데요. 무려 왕비를 6명이나 배출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청주한 씨 종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조선 초기의 인물로 한화기 있다. 그는 명나라뿐만 아니라 조선 왕실에도 외척이 되면서 청주 한씨가 중앙에 대거 진출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누이와 여동생이 명의 성조와 선종의 후궁이 되는데 자신의 딸 또한 세조의 장남인 의경세자의 세자비가 된다. 의경세자의 세자비는 성종의 친어머니로 사극에도 종종 등장해 우리에게 낯익은 인수대비다. 환학은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은 계유정난에도 적극 참여하여 정난공신 1등에 책록되었으며 명황실의 외척이라는 위치 때문에 명과에 중요한 사안이 생길 때마다 그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곤 했다. 조선 전기의 인물로 한명회가 있다. 그는 시조 한란의 14세 손이다. 한명회는 명문가 집안의 칠삭동이로 태어났지만 과거에 늘 실패하여 수양대군을 만나기 전에는 개성의 경덕궁을 관리하는 한미한 관원이었다. 친구 관람의 소개로 수양대군의 참모가 되면서 그는 수완을 발휘하기 시작하여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는데 1등 공신이 된다. 이어 그는 2조 판서를 거쳐 영의정에 올랐으며 4번에 걸쳐 공신에 책록된다. 또한 두 딸이 각각 예종과 성종의 왕비가 되고 왕실과 2중 3중의 인척관계를 맺으면서 조선 전기 최고의 권력을 누리게 된다. 그가 한강 남쪽에 지은 압구정은 워낙 풍광이 좋아 중국 사신이 오면 을에 들르는 곳이었는데 지금의 압구정동은 그가 지은 압구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호는 충성공, 군호는 상당군이며 충성공파의 파조다. 그의 묘는 천안시 동남구 수십면에 있다.
왜 돌아왔느냐? 공부를 많이 해 더는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불을 끄고 떡썰기와 글씨 쓰기를 해 솜씨를 비교해 보자. 불을 켜고 보니 어머니가 썬 떡은 크기나 두께가 모두 고른데 한우가 쓴 글씨는 크기가 제각각이고 모양이 비뚤비뚤하다. 우리에게 한석봉으로 잘 알려진 한호의 어린 시절 이야기다. 어머니로부터 큰 가르침을 얻은 한호는 다시 돌아가 더 열심히 공부해 훗날 조선은 물론 중국에까지 이름을 떨친 최고의 명필가가 된다. 한호는 1543년 가난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다. 그는 어려서부터 책 읽기와 글씨 쓰기를 좋아했지만 집안이 가난해 서당에 다니기 힘들었다고 한다. 심지어 글씨 쓰기를 연습할 먹과 종이도 살 수 없어 항아리나 도리에 물을 찍어서 글씨 연습을 할 정도였다. 그는 뛰어난 글씨로 사자관에 발탁되는데 특히 선조가 그의 재주를 높이 평가한다. 선조는 한호가 쓴 글씨를 항상 벽에 걸어두고 감상할 정도로 총애하여 흡곡현령과 가평군수를 지내기도 한다. 또한 도산서원이나 옥산서원 등 조선의 이름난 서원에는 그가 쓴 현판이 걸려있고 임진왜란과 정유질환 때 이여성을 비롯한 명의 장군들이 그에게 글씨를 부탁해 가져갔을 정도로 주사 김정희와 함께 조선 최고의 명필로 인정받는다. 가평군수를 지낸 한호의 유덕을 기리기 위해 경기도 가평군에는 한석봉 도서관이 들어서 있고 매년 가을이면 석봉 한호 선생 전국 휘호 대회가 열린다.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님의 침묵으로 잘 알려진 만해 한용운은 일제강점기 민족 시인이자 승려다. 또한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인물로 누구보다도 뜨겁게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다. 1879년 지금의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에서 분홍의 집안의 차남으로 태어난다. 그는 어려서 한학을 배웠고 후에 고향을 떠나 불교 공부를 하던 중 27세에 설악산 백담사에서 출가하여 승려가 된다. 민족 대표 33인으로 참석한 직후 체포되어 3년간 옥고를 치르지만 추록 후에도 그의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은 멈추지 않는다. 시집 님의 침묵을 출판하여 일제에 저항하고 비밀 결사단체인 신간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한다. 또한 불교 혁신운동과 대중화에 앞장서 많은 업적을 이루어내기도 한다. 만해는 지금의 성북동에 시무장이라는 태코의 집을 지을 때 햇볕이 잘 드는 남향으로 짓지 않고 총독부 청사가 보기 싫다고 끝내 동북 방향으로 집을 지을 정도로 일제와 추호의 타협도 하지 않은 올곧은 인물이다. 일제 말기 마지막 발악으로
황민화 정책에 거센 파도가 밀려올 때 이광수, 최린 등 유명 인사들이 창씨 개명을 하고 친일파로 전향해도 그의 지조와 의기는 조금도 변치 않는다. 끝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한용우는 1944년 그토록 그리던 조국 광복을 눈앞에 두고 향년 66세로 입적한다. 이외에 동국 지리지를 저술하여 실학에 선구적 업적을 남긴 한백경과 한말 참정 대신으로 을사늑약을 끝까지 반대한 한규설, 1936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함흥형무소에서 옥사한 한글학자 한징 등이 있다. 현대인물로는 정계의 사면속 국무총리에 오른 한명숙, 한덕수, 한승수를 비롯해 한광우, 한화갑 전 국회의원 등이 있고 스포츠계엔 농구 선수 한기범과 야구 선수 한대화가 있다. 연예계에는 배우 한석규, 탤런트 한인수를 비롯해 모델 한희진까지 모두 청주 한시다. 또한 소설 채식주의자로 한국인 최초 멘부커상을 받은 한강과 국제 구호활동가인 한비아도 모두 청주 한시죠. 청주 한시의 시조는 고려의 개국공신 한란인데요. 하지만 시조 한란에 앞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청주 한시의 역사는 시작되었죠. 한반도 남쪽 마한 원앙의 둘째 아들 우량이 처음으로 상당 한시, 그러니까 청주 한시를 쓰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우량의 선조는 번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왕과 은나라의 기자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그렇다면 기자와 준왕은 어떤 인물일까요? 시조 한란 넘어 청주 한시의 시원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기자라는 분은 잘 아시다시피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 주임금의 숙부입니다. 논어를 보면은 미자편이 있는데 공자가 이제 미자는 그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 주가 포악하니까 떠나버리고 그다음에 기자는 간하다가 옥에 갇혀서 종이 되고 비간이라는 사람은 이제 간하다가 죽었다. 옥에 갇혔다가 주나라의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킨 뒤에 그를 석방을 해줍니다. 그 뒤에 이제 기원전 1114년에 기자가 하남성에 서화현이 있는데 서화현에 들어가서 사절 인사했다. 인사를 사절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서화현에 가면은 그 기자의 유적인 기자 독서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의 무덤은 산동성 그 서쪽에 있는 이제 하택시 조현 정장향에 기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기자라는 사람은 중국 땅에서 있다가 거기서 돌아가신 분이 확실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사마천 사기의 송미자 세가를 보면은 주나라 무왕이 봉 기자우 조선이 불신냐라 기자를 조선의 왕으로 봉해서 그 신하로 삼지 않았다. 왕으로 봉해줬는데 신하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그 엉뚱한 하나의 구절 때문에 그 중국과 대만의 모든 사람들은 기자가 단군 조선을 대신해서 그 한반도에서 임금 노릇을 했다는 이러한 그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 환단고기를 보면은 기자는 조선에 온 적이 없고 중국 땅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준이라는 분은 환단고기를 보면은
이 북부여 시기에 번조선의 임금이었다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삼한 관경제라는 것이 그 해모수 단군이 다스리던 북부여 시기에도 그 어떤 삼한 관경제의 그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번조선의 마지막 임금 70대 임금부터 75대 임금까지 6명의 임금이 기씨입니다. 기준이라는 분이 기원전 221년부터 기원전 194년까지 이제 번조선의 임금으로 있었는데요. 기원전 195년에 그 연나라 노관에 부하였던 위만이라는 사람이 번조선으로 귀순을 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를 하니까 해모수 단군이 그거 받아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해모수 단군이 돌아가시던 해예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기준 왕이 위만을 상하 운장 땅에 봉해서 그 한나라를 방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인 기원전 194년에 한나라가 쳐들어온다고 속이고서 밤중에 그 기준의 그 도읍지, 지금의 그 하북성 창녀혈인데요. 거기를 급습을 하자 당황한 그 기준 왕은 도망을 해서 바다로 돌아가서 이제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 것이 그 환단고기에 있는 기록입니다. 기자는 기원전 1122년 그 당시의 사람이고요. 이제 기준이라는 사람은 기원전 한 200년 사람이기 때문에 한 8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기라는 동일한 그런 이름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진나라 무제 때 그 어환이라는 사람이 위략이라는 책을 쓰는데 어환이 쓴 위략을 보면은 기자지후 조선후라, 기자의 후손이 조선의 제후가 되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런 구절을 보면은 어떤 그 혈통적으로도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한반도는 본래 그 단군 조선 시대 때 마한 땅이었는데요. 중국의 사설을 보면은 뭐 진하는 12국으로 이루어지고 번하는 12국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한은 이제 54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런 걸 보면은 당시에 이제 부족 국가들이 한반도에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기준왕이 그 위만의 공격을 받아서 배를 타고 바다에 들어간 뒤에 이제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또 후한서를 보면은 기준이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마한에 들어와서 그 지금 마한이라면 지금 익산인데요. 거기에 그 마한을 공격해서 깨트리고 스스로 서가지고 그 한왕이 되었다.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위만의 공격을 받고서 바다로 배를 타고 들어와서 금강을 타고서 올라와서 지금의 그 군산시 나포면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보면은 군산시 나포면에 어뢰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럼 어뢰라는 건 임금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군둔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군대가 주둔했던 곳이다. 그리고 그 익산에 그 미륵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거기에 보면 기준성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뭐 이런 거를 보면은 기준은 한반도로 들어와서 그 익산에서 뭐 임금이 이제 되었던 것은 확실해요. 동이족이 세웠다고 하는 고대 왕국 은나라의 기자와 단군 조선의 한쪽 날개인 번조선 마지막 왕 기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청주환씨 시원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죠. 한국 성씨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시간, 한국의 성씨. 오늘은 나라 이름 한을 성으로 쓰는 청주환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즐거운 시간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